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2월 12일 일요일 창원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창원 경주가 상당히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첫 경주부터 구상신은 들어왔습니다만 기범석이 들어오다 보니까 80배가 넘는 이변이 발생이 됐었고요. 5경주 때도 유현정이 머리 쳤습니다만 박유찬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고액배당이 흘러 면출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창원 경주가 좀 어수선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결승 가야 되는 이범석이라든지 허남열이 결승 가지 못하면서 일반 레이스에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창원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승전 김두용이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규백이 기량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허남열도 분명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한율하고 김명중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허남열도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창원 선발급 이경주는 이범석을 중심으로 하는 안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창원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선발급 1경주입니다. 박정욱이 과연 재기량을 발휘 나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틀 바닥 찍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몸 상태가 나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페달링이 상당히 좀 무겁다는 점에서 박종이 과연 재기량 찾아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고전했었던 박종욱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박종욱보다는 비팝 쪽이죠. 이규봉하고 김영규의 전략적인 연합을 한번 기대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가능성 쪽에 우선 하시되, 아무래도 박종욱이 고전하게 된다면 이규봉 머리라든지 김용균 머리로 양분에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공격적인 승부 한번 창원 선발급 경주 기대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범석이 전일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효진의 선행 빠르게 나갈 것 같은데,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간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신익희 저렇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지켜주면 박효진과 동반 입상, 넘어서면 신익희가 들어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3경주입니다. 허남열도 전일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편성도 똑같습니다. 허남열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죠. 반면 김한율하고 김명중 주드록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먼저 긁기만 한다면 허남열이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남열이 분명 인정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만, 김한율이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허남열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한율의 선정 가능성과 허남열의 선정 가능성을 양분해서 한번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결승 4경주입니다. 27기 신인 선수들 김두용하고 김광근이 있죠. 여기에 유현정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이규백을 중심으로 하는 파업 선수들과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김두용이 특별 승급 기회 잡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과감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김광근 잡고 때려대고 김광근을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김동의 선정 가능성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이규백도 전을 때리는 거 보니까 11초 때 중반까지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구상신, 이용주, 마크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경주하고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원 선발급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선발급 1경주입니다. 박정욱이 과연 연이틀 부진 만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회차도 상당히 좀 부진했었던 박정욱 연이틀 바닥 찍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득점 면에서는 박정욱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인정을 받고 쉽게 풀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박정욱 앞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규봉하고 김영규는 비파업 쪽이죠. 나머지 5명은 파업 선수인데 박정욱이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이규봉이라든지 김영규 뒤로 물고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연이틀 몸 상태 봐서는 박정욱이 쫓아간다는 보장도 없고 넘어선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득점만 높은 박정욱보다는 김영규와 이규봉의 전략적인 연합을 한번 가져가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규봉보다는 김영규가 먼저 서두르는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럴 이규봉이 활약해 나간다면, 얼마 전에도 우승 맛을 봤죠. 어차피 박정욱도 저치기 나설 만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이번 편성 김영규가 타점 잡고 힘을 쓰고 이규
이규봉이 몰가서 직선 취입발 살려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은 비팝 쪽 완승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기대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못 따거나 반대로 탈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5번에 전략적인 연합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5번, 2번과 5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의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5번 쌍복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박정욱이 이규봉을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가능하죠. 취입까지는 연이틀 몸 상태 봐서는 나오긴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2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2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노려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박정욱이 김용규를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규봉하고 몸싸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이규봉이 몸싸움에서 밀려나거나 이규봉이 김용규를 쫓아가지 못하는 경주를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용규가 가게 되면 이승주가 전일 마크되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권문석도 7번의 뒤를 마크해 나가면서 넘어서게 된다면 5번하고 3번이라든지 5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연이틀 박정욱 봐서는 상당히 좀 답답한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박정욱이 훌러덩 넘어서면서 저 짧은 저치기라든지 직선 취입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같습니다만 연이틀 바닥 찍었었던 선수가 이규봉과 김용규의 견제를 협공을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뭐 직전의 차도 상당히 좀 부진했었던 박정욱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은 좀 김용규가 가면 박정욱에 대한 미련 과감하게 버리고 5번과 3번, 5번과 1번을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비팝 쪽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5번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2번의 직선 취입발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부진했었던 저 박정호 5번이 아닌 2번을 타겟으로 하게 된다면 2번과 7번은 차선으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만큼은 박정호 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박정호를 빼고 좀 과감하게 백남만 축낼 수 있는 박정호를 빼고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이번 편성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범석이 전일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뭐 금일만큼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힘을 쓰기보다는 박효진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금일 견주 때 뭐 두 선수가 뭐 전략적인 연합을 펼쳐 나가진 않았습니다만 동반 입상에 성공했었던 두 선수예요. 박효진 외에는 딱히 때릴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박효진이 주도권 잡아 나가고 이범석이 몰고 가는 경주, 이범석의 뒷자리는 키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효진의 선행감이 12초 대 중반 언저리밖에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 시속이면 이범석이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전일 성적이 좋았었다면 뭐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회차 경주에 대비해서라도 직선에서 조금 세게 넘어갈 가능성,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신익희가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익희도 조금씩 경주감을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강자들이 많다 보니까 뭐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집중력 발휘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쫓아간다면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과 7번 쪽에 6번, 7번 쪽을 전 중심으로 6번하고 7번 동반 입상을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효진의 선행을 아무래도 6번이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에서 6, 7하고 6일 경주권 6, 7하고 6일 경주권 두 차권 중에서는 6번과 7번 쪽이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면서 6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뭐 솔직히 뭐 이범석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려볼 수 있는 게 박효진의 선행을 기범석이 끌어내가지고 뒤를 공략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범석이 막해 나간다면 기범석도 충분히 후미 공략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1번이 그들을 끌고 들어가면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 뭐 기범석 운도 많이 따랐습니다만 쫓아가는 모습 보니까 박효진의 후미를 공략해 나가게 된다면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1번과 2번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죠. 기범석이 과거 광주팀에서 훈련했을 때는 부산팀하고 상당히 좀 끈끈한 유대관계에 맺고 있었어요. 두 선수가 또 친분도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이라든지 김무진이 막혀 나간다면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 이변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2번이라든지 1번하고 3번은 박효진 놓고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범석 자체가 인정받을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기범석 제외하고 6명의 선수가 파업이기 때문에 뭐 인정받게 된다면 6일과 67 안에서 해답이 나올 가능성, 그 중에서도 6번과 7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헌남열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헌남열의 연대가 정동환 있고 송정진이 있고 남티하고 이효진이 있죠. 5명의 선수가 4명에서 총 헌남열을 중심으로 5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를 앉으면서 견적 펼쳐 나가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도 봤듯이 헌남열 앞선에서 땡겨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헌남열이 눈치 작전 펼쳐 나가다가 결국 취비 나오지 못하면서 결승 못 간 모습을 보여줬어요. 헌남열 입장에서는 김한우를 활용해 나가야지만 직선에서 크게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김한율 입장에서는 헌남열보다는 김명중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비파업, 연합 이뤄 나갈 수 있는 선수라는 점. 김한율이 때려주고 김명중이 견제라고 한다면 헌남열하고 김명중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헌남열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전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습니다. 김한율이 김한율이 가게 되면 김명중이 쫓아 들어가는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2번,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처럼 외서에서 나오게 된다면 김한율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5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뭐 득점 높다고 헌남열을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헌남열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뭐 정동환도 헌남열 앞에서 땡겨주기보다는 마크로 만족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일과 흡사한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갑갑하죠. 전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을 먼저 5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정동환이 먼저 때려주고 헌남열이 막혀 나갑니다. 김한울이 넘어가지 못한다면 김명준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헌남열이 재기량 발에 나간다면 파업 쪽이죠. 정동환과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과 3번 쪽에 김명중도 직선에서 김한율 버리고 1번 쫓아가면 돼요.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5번의 선정 가능성 좀 먼저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1-3하고 1-2경주권 정도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1-3하고 1-2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남열 앞서서 땡겨줄 선수가 정동환밖에 없는데 뭐 정동환이 화끈하게 선행력 발에 나가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김한율의 선정 가능성 쪽을 좀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승급 결승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27기 선수 김두용하고 김광근이 있죠. 여기에 유현정은 27기들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반면 신양호 입장에서는 구상신, 이웅주, 신양호와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파업 라인입니다. 3대4로 싸우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이규백이 먼저 전일처럼 주도권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구상신이라든지 이웅주가 쫓아 들어가는 작전을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광근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7번, 2번, 4번 순이나 7번, 4번, 2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7번이 넘어서야 되는데 오히려 4번이 먼저 견주를 이끌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유현정이 시속 올려주면서 끌어내게 된다면 이규백이 타면 잡았을 때는 전일처럼 11조 중반까지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잡지 못할 때는 직전 결승전처럼 직선에서 추임력을 발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광근도 시속감이 좋고 김두용도 시속감이 좋죠. 일단 뭐 졸업 순위는 김두용이 바닥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또 특별승 도전은 없기 때문에 전 김두용이 김광근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간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27기 동기생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현정이 얼마만큼 역할을 해주나에 따라서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
2번하고 4번,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직전처럼 이규백이 직선 차가 나오게 된다면 2번하고 6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광근이 얼마만큼 땡겨주고 유현정이 끌어내가지고 얼마만큼 이규백을 견제 나가느냐에 따라서 27기 완승으로도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 패기 넘치는 96년생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 김광근도 김두영을 위해서 뭔가 좀 해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경운대 출신 동갑내기 친구들이기 때문에 2번과 4번 쪽 우선 하시되 2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2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전일 경주도 김두영이 때려서 11초 때 중반 시속 끊어냈습니다. 이규백도 11초 때 중반 끌어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수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규백이 타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이규백의 뒷자리를 구상신이 막혀 나가거나 이웅주가 따라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구상신이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리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훈련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규백과 구상신의 전략적인 연합이죠. 경상권 협공이 한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27기 동기생들이 타점 잡지 못하고 이규백이 먼저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6번과 1번 동반 입상, 6번과 1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용주도 마크되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경주감이나 몸 상태가 많이 살아나고 있는 이용주를 아는 점에서 4번과 6번과 4번, 6번과 3번이죠. 6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도, 6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이 가면 6이라고 6-3이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김두영하고 김광근 동갑내기 친구이기 때문에 김광근이 뭔가 김두영 앞서서 해주고 유현정이 후미권 견제 나간다면 27기 완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사경주권 주력 승부로 2번과 6번 이규백의 저력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경록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분명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이틀 경주 봐서는 참 답답하죠. 12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공백기를 가졌는데 딱히 뭐 상담 결과에도 12주 만에 출전한 이유가 없어요. 연이틀 경주 내용 봐서는 아무래도 좀 컨디션 상태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말에다가 명절까지 지내다 보니까 김경록의 컨디션 상태, 전반적으로 훈련 상태를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점 때문에 전 김준빈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전일도 그랬고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준빈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1호 경주만큼은 김준빈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직전의 차도 박석기 달고 김준빈이 시원스럽게 경기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김준빈 직접적으로 연합 펼쳐 나갈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준빈 혼자 비파업이고 나머지 5명의 선수는 6명의 선수는 파업이기 때문에 김준빈 혼자 달아나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쫓아가는 작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넘어서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전 3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3번하고 7번, 3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아닐까 있을 것 같습니다. 3번과 7번 쪽에 3번, 7번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성배가 발주대가 상당히 좋아요. 전일 나름 강성배 선전 한번 기대해봤습니다만 마크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박유찬이 마크되니까 아무래도 이번 편에서 유현정의 박유찬이 들어오면서 이변이 발생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은 발주대가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3번과 2번의 전략적 연합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 복승을 중심으로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3번과 2번을 차선으로 이번 편성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면서, 김경록이 만약에 뭐 재기랑 발에 나가게 된다면 고재성의 선행 활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고재성의 선행력이 썩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고재성이 버텨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경록이 만약에 김준빈을 떨궈내게 된다면 고재성을 활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고재성이 때려주고 김경록 여기에 강성배라든지 박유찬이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5번이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김경록이 넘어서게 된다면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7번과 6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뭐 김경록이 재기랑 발에 나가고 김준빈을 상대로 직선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고재성이 타점 잡았을 때 김준빈 혼자 싸워야 되기 때문에 고전하게 된다면 7.2경주권하고 7.6경주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연이틀 몸 상태 봐서는 김준빈이 저측이 나선다면 김경록
따라가기도 솔직히 버거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 우선하실 때 복승을 함께 염두하시되 3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한번 이번 편성 김준빈의 선정 가능성 뭐 1호 경주 때는 강합니다. 김경록이 오랜만에 출전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훈련량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준빈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6경주입니다. 정관도 전일 안성민 이런 엔드 성공하면서 착승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관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성민을 제외하고 정관을 중심으로 6명의 선수가 좀 파업 쪽이다 보니까 안성민 뭐 자리 선정에서 맨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정관이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때릴 선수는 강철호죠. 정관이 마크에 나간다면 강동진이 후미권 마크에 나가면서 1번하고 6번이 마크 되는 경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강철호가 때려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정관이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강동진과 전략적인 타협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5번, 3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3번하고 5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정관이 강동진을 달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쫓아가지 못하거나 탈리게 된다면 그래도 안성민이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타종전으로 3번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나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7기 동기생이라는 점 뭐 전반적으로 편성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안성민이 자력으로도 취입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전반적인 시속이 한 12초 대 중반 시속밖에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안성민이 쫓아가게 된다면 뭐 강동진 하나 재패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3번과 1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관하고 강동진의 전략적인 협공을 좀 더 우선하고 싶어요. 뭐 정관도 파업 비파업을 7기 동기생이긴 합니다만 파업 비파업을 따져야죠. 강동진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3번, 5번 먼저 가져가 보자. 3번, 1번을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주관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